군인들에 대한 이제 지금 체포, 구속이 이제 계속 이어졌고 어제 오늘의 상황을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쪽지 이거는 이제 말이 아니잖아요. 네.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네. 쪽지에서 국회로 가는 이제 예비비 이런 것들을 차단해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엄을 대비한 예비비를 늘려서 편성해라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까지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쪽지에 기반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국무회의 이 단계에서부터 쪽지로 나와서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와 있는데 체포를 못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체포는 별건으로 보고 탄핵을 먼저 해버리면 체포는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체포를 먼저 해서 상황을 전환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탄핵을 먼저 하고 체포는 그 이어서 하더라도 오히려 체포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지금도 똑같이 예. 이 체포라는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어떤 명령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손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덕수가 있느냐 그 다음 순번이 있느냐는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공수처의 의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체포하느냐라는 네. 강력한 의지에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가지고 이걸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다른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말할 수는 없겠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가 정말 지금 동대구 여기 가면 대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그 현장 영상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이 부분 마지막 자, 이 대목에서 한덕수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힘에서 200석이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키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200석이 아니면은 200표가 아니면은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65조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 준에서 200석이다, 200표다. 권성동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지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무총리 탄핵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 네. 정말 초유의 사태죠. 네.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다 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라면 아예 법적인 논란이 없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9조에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거기서 15인에서 30인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17인. 어쨌든 10인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날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 비상국무회의에 갔던 사람들 12인은 다 막지를 못했습니다. 개별로는 자기는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전부 다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고 절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전부 탄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인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국회가 책임지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 예. 국무회의 심의 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되고 대신 국민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죠. 일부. 그렇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느냐면 그 기간에는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표방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국민이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리를. 그러면은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때 3분의 2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국회가 탄핵을 할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는 게 매우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전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의 권력 공백을 넘어서 정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사상 초초유의 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 동시에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계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얘기한 부분 차라리 예를 들면 헌법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네.
윤석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해보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 자체가 비법적 상황이 돼요. 예. 이른바 이제 정치적 그 재원의 상황입니다. 이게 예. 이 행정부라는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과 거기에 기반한 통치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서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법도 아닌데 비법적 상황이 돼요. 이게 이제 정치적 상황이 돼서 이른바 이제 재원응의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큰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네. 이른바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 두 분이 이제 말씀대로 그 부분을 국회에서 이제 개헌 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한 35분 되시는데 저도 원외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들이 지금 시간 끌기가 사실상 최고 목표잖아요. 현재로 보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다 보면 우리 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지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6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만도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쿠데타 이야기, 내란 세력들이 여기서 반격을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자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실제 많고요. 또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거 의심하지 않고 이게 그냥 국민의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전인 것 같아요. 먹히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빨리 밀어붙여 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행간의 의미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어느 순간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딱 고정화 시켜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네. 네, 결국 우리 이제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라 하잖아요. 특검법이 지렛대가 됐지만은 헌법재판관은 이미 된 겁니다. 이런 네. 흐름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탄핵은 그대로 시간이 줄줄줄줄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해 주신 잊지 말자님,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있나요? 지금 자체가 무정부다 이런 의견도 계시고, 야, 정말로 이거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고, 특히 탄핵 관련된 지금 반대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이승만 그 극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만이 똥 사놓은 겁니다. 네. 똥 사놨다는 게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 헌법이 올라온 걸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갑자기 대통령제라면서 국무위원 제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국무위원이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어지면 바로 의회로 권력이 넘어와요. 우리 그렇게 안 돼서 생긴 이게 하나의 불일치예요. 이게. 자, 선한 사마리아님께서는 제발 역풍 신경 쓰지 마라. 하루하루가 무섭고 공포스럽다. 기뚱이님, 녹수녹수님은 정말로 열일하고 있다. 저희들에게 칭찬해주고 계시고요. 자, 내일까지 그냥 기다려봐. 특수특검 공포 가능성 아직 높다. 만약에 이지를 하지 말고라고 또 분석해준다는 님께서는 내일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국민들은 스트레스 죽을 맛이라는. 근데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제 긴급 국무회의 소집 공고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16,000분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강덕구 TV 구독, 좋아요도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박진영 민주진영 TV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TV도 정말로 여러분 급상승 중인데 여러분 그래도 이 방송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주제도 조금 전에 다 정해서 정말로 뜨끈뜨끈한 내용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신용환 교수님도 네, 직관 TV가 있습니다. 있고 신용환의 직관 TV 자, 덕분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스픽스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취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여행자님, 나홍이님, 블랙스완님, 봄의 왈츠님, 미영님, 이쁜겨울님, 고미님, 변윤주님, 다림정원님, 그리고 김 SH님, 유피님 모두 고맙습니다. 코리아 저스티스님, 강덕구 의원님 정말로 응원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정의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저녁에도 6시 10분에 방송이 있고 8시 10분에도 저희들 역전용사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상황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주제 넘어가야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동대구역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하루 종일 동대구역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사람들, 홍준표를 위시해서 불법적으로 동상을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과 충돌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경북일보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좀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박정희를 둘러싸고 대구가 시끄러운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